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쯔비시 PLC 교육 5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미쯔비시 PLC에서 데이터 워드 값을 옮기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옮기는 명령어로 move, fmove, bmov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인데요. 이 명령어는 솔직히 아주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쉽고요. 다만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요. 이 명령어에 대한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다들 이제 초보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PLC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명령어를 모르는 초보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뉴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초보분들은 잘 몰라서 매뉴얼을 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매뉴얼은 네이버에서 미쯔비시 오토메이션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쯔비시 PLC를 하기 위해서는 GXWorks2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GXWorks2입니다. 미쯔비시 PLC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영상을 찍기 전에 연습삼아 프로그램을 미리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두 종류가 있는데 미쯔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버전은 저도 이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미쯔비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객 지원인가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가셔서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하신 다음에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미쯔비시 PLC 중에 Q 시리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Q 시리즈 명령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 처음에 정회사에서 옹론을 쓰다가 회사를 이직하고 미쯔비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쯔비시 PLC 중에서는 Q 시리즈밖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버전이 미쯔비시 홈페이지에 있는 버전이고요. 제가 중국 출장 중이라 인터넷이 느려서 한글 매뉴얼을 구글링해서 구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인터넷이 느리고 구글이 안 돼서 VPN을 쓰고 있지만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찾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회사 노트북에 있는 매뉴얼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찾는 요령은 각 제품, PLC가 아니더라도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엔 그 메이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다가 그 모델 명을 쓰시고 .pdf 쓰시면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매뉴얼 같은 경우에 매뉴얼에서 일단 지금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무브이기 때문에 무브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누르시고 무브 치시면 뭐 이렇게 처음에 매뉴얼 순서는 뭐 처음에 그냥 겉페이지 그 다음에 목차가 있는데 목차에서 처음에 걸러지게 됩니다. 무브가. 그러면 목차 어디에 몇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PDF 파일 같은 경우에 PDF 매뉴얼이죠. PDF 매뉴얼 파일 같은 경우엔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거는. 이동이 안 된다면 그냥 쭉 내려오셔서 찾으시면 페이지 보시고 찾으시면 되고요. 무브 다시 넘어가셔서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무브 치시면 바로 6.4.1에 무브가 있고요. 무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매뉴얼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명령어도 마찬가지고요. 무브, 디무브, 무브 P, 디무브 P
파생되는 명령어까지 이렇게 설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브랑 디무브의 차이점은 1워드와 2워드를 데이터로 값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의 차이고요. 무브 P와 디무브 P, 끝에 P가 붙어 있죠. P는 펄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있으면 그 앞에 실행 조건이 실행되어 있으면 항상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값이 뒤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요 뒤에 값에다가 넣더라도 이게 끝나지가 않았으면 마지막에는 이게 한 번 더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있으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무브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실행돼도 처음에 실행됐을 때 한 번만 값을 넣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 값을 넣으면 덮어 씌워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어떨 때는 무브를 쓰고 어떨 때는 무브 P를 쓰는가, 이런 것은 많이 프로그램을 접하시다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무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무브 16비트 데이터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는 겁니다. 보통 이 앞에 네모칸은 명령어 move, demove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S 같은 경우와 D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S의 값을 D로 넣어준다. 여기는 좀 보기 힘들게 1워드라고 하지만 보통 1워드라고 하면 뭐 0에서 65,535까지 1워드가 헥사 값으로 FFF라고 하시면 그냥 10진수 값으로 65,535까지 표현을 해서 값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워드가 정확히 16비트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만약에 여기 S에 10의 값이 있다면 D값에다가 10을 넣어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 에러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예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구현되나, 앞에 뭐 SM400 있으면 이 앞에 값을 항상 D8에다가 넣어준다. 하지만 이렇게 명령어 예제만 봐서는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도 K155 K는 10진수를 의미하는 거고 155 값을 D8에다 넣는다. 근데 이 결과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딸랑 보면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많이 접하고 매뉴얼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기에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본다면 매뉴얼을 보시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기만 해도 이해하시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츠비시 홈페이지에서 나온 매뉴얼은 영문 매뉴얼입니다. 보통 영문 매뉴얼이 많고요. 또 다른 예로 한글 매뉴얼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찾은 한글 매뉴얼인데 매뉴얼 찾는 것도 능력이고 자료 찾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무브를 치시면 나와 있죠. 6-78 요거는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6-78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엔터 치시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걸렸네요. 중간에 많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6-78입니다. 한글로 돼 있어도 똑같이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보기 편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아까 있는 내용, 영문에서 있던 내용과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만 바꾼 것 뿐이고요. 기능 설명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에 네모칸 ST 뭐 S 내용이 되겠고요. 전송 소스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저장하고 있는 디바이스 번호, 전송 상대인 디바이스 번호. 이 또 한글 또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말 뜻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시면 역시나 시뮬레이션 돌려서 결과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S 값을 T 값으로 전해진다. dmove 같은 경우엔 이 워드이기 때문에 워드 2개 값을 그대로 워드로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뭐 S가 가령 K1이라는 숫자를 1워드의 숫자를 넣어도 되시고 아니면 워드 주소를 넣으셔도 됩니다. D1 거기에는 10이 들어있다 치면 여기에다가 D10을 넣었으면 여기에 10 값이 여기로 넘어간다 이런 거고, 이 워드여도 0부터 값을 넣을 수 있는데 10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1워드 값은 당연히 커브하고 2워드 값이 들어갑니다. 아까 봤을 때 40만이었나 400만이었나 값까지 들어가는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0에서 65,530인가 이 숫자까지가 1워드고 2워드는 더 큰 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무브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무브를 보시면 이제 편하게 그냥 한글판으로만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b무브 치시면 바로 밑에 내용이 있는데요. b무브 같은 경우엔 뭐 똑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b무브, b무브, p. b무브 같은 경우엔 d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값을 순차적으로 몇 개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dmove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D1을 넣고 여기다가 D21을 넣었으면 여기다 K10을 넣고요. D1에서 10개가 D1, 2, 3, 4, 5, 6, 7, 8, 90까지 10개가 D21부터 30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전송하는 데이터 선두번호, 선두번호라면 D1부터 10까지 n이 10이었을 경우 10까지 연결하는 그런 경우고요. D는 전송 당할 데이터 값을 넣을 데이터 주소의 선두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n은 임의의 숫자죠. 0에서 0은 아니고 1부터 많은 숫자, 여기에서는 6144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그냥 move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여기 값을 여기다 그냥 넘기는 거고, 만약에 K2를 넣는다면 dmove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move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fmove도 이렇게 보시면 bmove와 똑같이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또 내용 똑같고요. fmove, fmovep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 이제 접점, 뭐 이렇게 조건이죠. 어떻게 실행될지 조건. 여기는 네모칸이 아니라 fmove로 써 있네요. fmove, 그리고 fmovep, 그리고 s와 d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데이터 보면은 내용을 보시면 전송하는 데이터 또는 전송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선두번호, 그리고 D 같은 경우에 전송 당할 디바이스 주소고요. 그리고 N은 몇 개를 전송할지 나와 있고요. 기능 설명을 보시면 이제 S로 지정된 디바이스 16비트 1워드죠. 1워드를 D로 저장된 N개만큼 전송합니다. 만약에 이 S에 뭐 D1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D10 그리고 D21로 아까처럼 예를 들면 D21로 되어 있고 N이 10개다 하면 이 S 값이 D21부터 D30까지 10개가 이 S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S 값에 K1이라는 숫자, 뭐 1, 10, 뭐 100, 뭐 마음대로 1이라고 치면
1의 값이 D21부터 D30까지 다 1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사용 목적은 각자 프로그램을 쓰시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능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 예제도 있고요. 예제가 있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실행해 보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자기네 회사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 회사에 입사하셨을 경우에요. 회사에 입사하셨을 경우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때그때 메뉴를 찾아서 명령어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찾아서 보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보시고 간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아니면 애초에 명령어 매뉴얼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 프로그램을 보면 그 틀 안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매뉴얼을 한번 정독을 하시면 더 많은 기능들을 알 수 있고요. 한번 봐서는 다 모르죠. 쓰는 것만 계속 회사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간중간 한 번씩 정독을 해보시면 프로그램을 더 쉽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무브로도 비무브를 만들 수가 있고요. F무브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왜 비무브와 F무브를 쓰냐면 무브를 쓸 경우 n이 비무브에 n 10값을 넣을 경우 10개의 워드를 값을 일일이 넣어줘야 되는데 무브를 10번 쓰는 것보다 비무브 한 번 쓰는 게 줄이 짧고 프로그램을 짧게 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줄이 길어지면 프로그램 용량이 커지고 PLC CPU를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LC CPU를 늘리면 결국엔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는 가격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는 프로그램의 간단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명령어, 많은 명령어, 더 나은 명령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PT로 간단히 만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무브 같은 경우엔 아까 매뉴얼에서 나와 있던 대로 이 앞에 접점 SM400은 항상문 요 K 무브 K1 D1 D1에다가 K1을 숫자 1을 넣겠다. D1에다가 숫자 1을 넣은 거고요. F무브에 같은 경우에 요 앞에 조건 D1에서 1값을 저장했고요. 이걸 만약에 K1로 저장할 경우에 똑같은 겁니다. 만약 K2로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요 앞에 있는 값을 요 뒤에 값에 넣는다. 단 여러 10워드 10개만큼 한다. 결과적으로 D1에 1값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D20에도 1, D11에도 1, 22, 23, 24, 25, 26, 27, 28, 29 다 1을 10개 20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워드에 1을 넣겠다 이런 거고 실행 결과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실행 결과값 보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비무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어 쓰시고 S, D, N D1부터 10개 이렇게 D1, 2, 3, 4, 5, 6, 7, 8, 9, 10 D30부터 10개 이거 제 명칭을 좀 잘못 썼네요. D30부터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까지 요거에 매칭된 값이 이렇게 10개가 저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F무브 값과 B무브 값
혹시 뭐가 틀린지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들어서는 이해를 못 하신다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 이해는 100% 할 수 없어요. 천재면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간단하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프로그램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SM400 해서 move 각자 D1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10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ove D1에서 20까지 10개를 넣겠다. Bmove D1에서 30까지 10개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한번 새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전에 이제 한번 되나 안 되나 실습으로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프로그램 열면 빈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New 프로그램 누르시고, 저 같은 경우엔 QCPU 모델을 많이 썼기 때문에 Q 시리즈 선택했고요. Q 시리즈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시뮬레이션 돌리고 명령어 보시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Q 시리즈는 똑같은 명령어를 쓰기 때문에 단지 명령어를 보시다 보면 고사양 모듈에서만 되는, 고사양 CPU에서만 되는 명령어들도 있긴 합니다. 간혹. 하지만 이런 기본 명령어들은 거의 다 공통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Q 시리즈도 UDV를 제가 많이 쓰는데 PC 성능이 좀 좋아야 되는 부분과 용량이 좀 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Q06 UDV, 13 UDV를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S 누르시면 기존 데이터니까 얘 눌러도 되고 아니면 눌러도 되고, 근데 처음에 새로 만드시면 이거는 안 뜨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넣겠습니다. 단축키를 쓰시면 이렇게 넣어서 쓰셔도 되고요. 저도 원문 쓰다가 미치비시 썼을 때는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넣기도 했었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여기 아이콘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M400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SM400이었죠. 항시 오는 SM400이고, 그냥 내가 실제로 한번 켜서 보겠다 이러면 접점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값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접점을 넣으시고 보고, D1에서 D1값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줄을 많이 비벼 놓으시고, 이제 이런 게 노가다입니다. 이 노가다가 싫어서 B무브, F무브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 번 드시고 컨트롤 F, 그냥 F4 누르시면 써지고요. 그 다음 번 누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수정하셔서 K부터 K10 10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명령어가 틀리기 때문에 줄이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더 드러나면 위쪽으로 다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피부부 같은 경우에도 부터 30까지 40까지 보기 편하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기다리면 되는데요. 지금 저 영상 녹화 프로그램이랑 같이 돌려서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평소에 이거 미쯔비시가 온라인 수정하다가 그냥 수정했을 때 이런 경우도 많이 나고요. 오므론 같은 경우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미쯔비시랑 오므론이랑 다른 부분, 프로그램 짜는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은근히 툴 다루는 환경은 약간 차이점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일단 풀어면 됐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버튼을 잘못 눌렀나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으면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실행 결과를 보려면 시뮬레이션 돌리면 되는데 디버그에서 스타트 시뮬레이션 누르시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장비에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바로 넣으면 몇 가지 세팅을 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D1 값에 1 들어갔고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보이겠고요. 그리고 D20엔 1이 들어갔죠. D40엔 1이 들어갔고 근데 10개를 넣었어요. 10개를 다 봐야겠죠. 보는 방법은 디바이스 값을 보는 방법은 여기 화면 윗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찾아보시면 어디에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보는 게 지금 또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간혹 이게 버튼이 작업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D1부터 보시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D1부터 1, 2, 3, 4, 5, 6, 7, 8, 90 D10까지 10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D20부터 29까지죠. 20부터 했으니까 10개. D20부터 여기까지 했으면 D20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29까지 10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개 값 넣는 게 확인되고요. 이 값. 그 다음에 비무브로 썼을 때 40이었죠. 40 누르시면 1, 2, 3, 4, 5, 6, 7, 8, 90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D1부터 10까지의 값을 그대로 순서대로 1대1 매칭으로 값을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브, 비무브, F무브 이 세 가지를 확인했고요. P무브와 무브로 해서 B무브를 그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값을 넣었으면 여기다가 D1, D40, D2, D41 이런 식으로 넣으면 10개 때려 맞춰 놓으면 1대1로 때려 맞춰 놓으면 비무브와 똑같은 효과가 나지만 이건 한 줄, 이건 10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게 편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10개를 통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안 옮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건 각자 프로그램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법과 매뉴얼 보는 법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매뉴얼 보는 법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자기가 결과값을 눈으로 보는 거를 익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간이로 프로그램 짜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막상 여기에다가 빈부 같은 경우 여기에다 그냥 K1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 건가? 에러가 뜨는가? 많은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요. 에러 뜨면은 실무에서도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가 명령을 잘못 써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터럽 같은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인터럽은 뭐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조건을 걸어서 막는 거를 좀 의미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해봐야 경험이 많아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러면 안 되는 경우 다 파악을 해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PLC는 경험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찾아서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이번에는 워드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다음에는 아마 비트 부분으로 코일, 아웃풋 코일, 뭐 셋, 리셋, 펄스 뭐 이런 부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